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정인 선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질의는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거는 어느 당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재갈을 부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박근 해주겠다, 한국복권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감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 참 장대웅은요, 땅 의원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계신 모양이에요. 네, 첫 순서는 정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금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두 분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됐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주민들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한국당이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국감을 방해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진행을 방해한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결정을 했던 2007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는 그 노무현 정부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끝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당대표를 하고 또 2012년 대선 후보, 2017년 대선 후보를 하면서는 일관되게 자기 결정이 잘못됐다.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보고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입장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지금 그 한국당 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데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재판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사면복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강정마을 11년 동안 사실은 충돌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면복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강정마을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입지가 결정이 됐었는데 정 박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지금 잘 지적해 주셨듯이 참 기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한 거 이미 말씀하셨고 당시에 한미 FTA도 노무현 정부 때 전부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당이 돼가지고 한미 FTA 비준을 얼마나 처절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습니까? 강정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이전에 국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해군 기지는 우리나라 물류의 99%가 그 제주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단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국제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잠재적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정마을 분들이 이 군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반대했는데 하와이도 군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 많이 가는 사이판, 괌 어떻습니까? 군항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의 특장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치인들의 잘못이죠.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00% 이상 찬성해요.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강정마을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외부 시위대들이 상당 부분 개입한 걸로 아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켰는가? 그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있었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일괄 사면 복권 얘기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지역적 이해에 맞지 않으면 이게 국익이 아무리 중요해도 일단 시위하고 그다음에 내 입에 맞는 정권이 들어오면 결국 다 사면된다라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은 정치인들 또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생각하면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강정마을이 지금 찬성 반대로 계속 갈려왔던 주민들 사이에서 갈려왔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결책을 좀 표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국감 기간 내내. 국감 얘기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나온 김에요. 네. 윤해 교육부 장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인정 못한다고 한번 퇴장을 했고요. 두 번 정회가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는 했는데 유 장관 대신 그 차관한테만 네. 질문을 하면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유은혜 패싱 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실제로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에 대한 이제 청문회 절차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만장일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 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서 일단 장관이 된 겁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견은 충분히 알겠으나 네. 지금 국감장에서 유은혜 장관 후보 장관에 대해서 네. 장관 자격이 없으니까 인정 못하겠다라고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조금 정도에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제기된 의혹들이 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제로 장관이 된 다음에 대정부 질의 때 네, 네. 교육부 장관으로서 유은혜 장관을 세워놓고 질문했죠. 그렇죠. 본회의 단상에서 불러놓고 네. 질의를 했어요. 물론 그 질의도 정치적 공세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세워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장관을 일단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고 지금 또 세 번째 또 하니까 네. 뭐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좀 과도한 거죠. 네. 오히려 국정감사장은 자기들이 반대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향후에 교육 정책이 어떤 것들이 부적절하고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끔하고 엄정한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또 나와서 뭐 퇴장하고 또 뭐 보이콧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문회와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한 그 행위 자체로 이미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아니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16년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 자세히 그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과연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이렇게 오만과 독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의원들이 있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자아 비판일 수도 있고 보수 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 일을 단초로 해가지고 결국 정권이 탄핵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유은혜 장관이 이제 임기 1년 몇 개월밖에 못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내공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권당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정권의 후반기가 아니지만 네.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누적되면 국민들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책 공방도 있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추진 시기를 좀
앞당기겠다. 유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 2학기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원래 문제가 이게 되는 대통령 겁니까? 공약인가요? 2020년에 고교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이제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네. 이걸 1년 앞당기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세수가 확보됐던 만큼. 음. 그런데 실제로 세수가 확보됐으니 1년 앞당기고 이게 지금 고무줄처럼 앞당겼다가 또 연기했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 고교 무상교육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유은혜 장관에 대한 그 임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야당으로서는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포퓰리즘적인 정책 그렇습니다.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세수가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은혜 장관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일단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예산을 짜가지고 실제로 배치를 하려면 행정부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야의 또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넘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앞당길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세수가 초과하는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세수가 부족한 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시를 하려면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아주 장기적 추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뭐 많이 거쳤다가 적게 거치는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충분히 보장된 다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네.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불시시키기 위한 파퓰리즘 성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남은 과정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이 있고 또 연말에 또 여야 간에 또 예산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좀 신중한 합리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박사님, 지금 그 가짜 뉴스 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했다가 또 발표하는 것도 미뤘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국당이 지적을 한 게 지금 정권이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요새 트럼프가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승인 운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권 국가인데 이렇게 막말 그리고 막 나가는 미국의 유일한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요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세할 때 보면은요. 자기 그 국민들 앞에서 엄청나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열받아 하면서 성토해요. 네. 나에 대한 이런 뉴스도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해가면서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트럼프가 얼마나 기괴한 인물입니까? 동맹국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가 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말을 저는 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로 따지면 뇌송송 구멍탁 그 광우병서부터 시작해서요. 한미 FTA도 그렇고 또 어떤 정치 인사가 그랬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가짜뉴스 근절한다고 정부적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지금 집권당이 뭐라고 합니까?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걸 따라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법의 틀 속에서 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왜 야당이나 언론이 반발하느냐면 이거 지금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든요. 국민 생활에 정말 지대한 피해를 입혀서 지금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한 대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이 불편한 말들이 자꾸 나와서 가짜뉴스를 운운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짜뉴스 한 말씀 드리면요. 우선 저도 이제 태극기 부대 쪽 비슷한 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잡하게 편집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과도하게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진짜 뭐 근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그걸 근절하다 보면은 사실은 교각 사류의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가짜 뉴스는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 정도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피해를 보게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면 2008년에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평론가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구속 기소를 했었는데 결국은 무죄 판결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죠. 그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우리의 민도나 수준상 그 특정한 가짜뉴스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개탄할 지경으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그걸 법적으로 뿌리 뽑는 건 제가 볼 때 할 필요도 없고 해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 때문에 지금 정부도 조심스럽게 그렇죠.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정의부터 한번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